어찌됐건 윤석열이 계속 재판을 안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지기현 판사가 골석 재판을 간다. 뭐 이 형사소송법상 그 절차니까. 골석 재판을 해서 불이익이 생기면 그건 이제 피고인이 감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두 분의 법조인이 계시니까 우리 신인규 변호사한테 좀 여쭤보죠. 그 불이익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고인들도 판사 앞에 나와서 본인의 항변, 그러니까 본인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제 권리들을 우리가 다 보장을 하고 있고, 뭐 그걸 공판 중심주의로도 부를 수도 있는데 결국 본인이 안 다룬다고 하면은 이제 골석 재판을 이제 하겠다라는 게 재판부의 의지인 겁니다. 근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재판정에 와서 출석하는 게 의무로 돼 있어요. 그럼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모든 조치들을 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을 때 이제 골석 재판을 하는 건데 지금 지기현 재판장이 구인영장이라도 한번 발부를 해봤습니까? 안 했죠. 안 했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갖고 있는 권한을 여기도 또 안 쓰는 거예요. 아니 그냥 반대로 생각해서요. 그 윤석열 피고인 입장에서 나 재판 가기 싫은데 안 나가도 된다라고 허락받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예외이고 특혜죠. 성역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불이익이라는 게 저는 형량 같은 걸 거 아니에요.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밖에 없는 죄에 대한 그 불이익이라는 게 과연 뭘까? 나가기 싫은 재판장을 안 나가게 해주는 건 혜택 아닌가? 그리고 이 재판이 진행되는 속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휴정기 다 지키고 거의 일주일에 한 번꼴로 지금 재판하고 있는 이 속도에 대해서는 왜 얘기를 안 하나? 그러니까 저는 속도도 속도지만 윤석열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국가반역죄거든요. 내란이라는 게 가벼운 혐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국가반역죄에 해당하는 내란 수괴로 재판받고 있는데 이 수괴에 대한 처리가 이렇게 온정주의 내지는 하기 싫으면 그냥 그래 하지마 우리가 받아줄게 이러고 공권력과 법질서가 후퇴하잖아요. 물러서잖아요. 아니 그러면 내란 수괴한테도 후퇴를 하면 그 밑에 있는 주요 임무 수행자들이나 밑에 부하 수행자들에게는 그럼 법이 통용될 수 있을까요? 다 따라하죠. 그러니까 전 이런 것들이 오히려 윤석열에게는 더 엄정한 법 집행을 해도 모자른데 그러니까요. 왜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늘 윤석열 앞에서는 구부러진 칼이 되고 왜 후퇴를 하고 물러서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입니다. 그때 지기현 재판장이 구속 취소할 때도 형사소송법에 날로 나와 있는 걸 시간으로 해석해서 끄집어주잖아요. 심우정이라는 검찰총장 뭐 이자도 저는 수사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즉시한 걸 포기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도 그 지기현과 심우정이 했던 그 행태가 여전히 지기현 재판장에 남아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전 이 부분은 체포영장 아까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나 구치소장이나 또 특검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전 지기현 재판장도 내란 재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도 지기현 재판장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야 되는데 안 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좀 해야 될 것이냐, 사법부에 대해서 어떤 목소리를 낼 것이냐, 전 이 부분이 공론화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심우정 검찰총장 이름이 등장해서 요거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하고 심우정 전 검찰총장하고 계엄 당일날 전화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비상계엄 당시를 생각해 보면 비상계엄에 동원됐던 각 군을 보면 일단 군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위공직자들,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 얘기를 우리가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힘으로 위시되는 그 정치인들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윤석열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고 하는 검찰의 관여 여부, 이걸 계속해서 의심해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하고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그 법무부로 그 박성재 장관이 가는 길에 심우정 전 총장하고 통화를 했다는 거고, 그 전에는 임세진 전 검찰총장하고도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과장. 네, 과장하고도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시 1분, 13분, 또 0시 25분 각각 통화를 했다는 건데 뭐라고 보세요, 이 통화는? 이거는 저기 합수부에 파견하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계엄을 이제 진행하는 거죠. 근데 박성재 장관은 이제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한 게, 박성재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뭐라고 했냐면 국무위원 중 누구도 비상계엄에 찬성한 사람이 없었다. 뭐 나도 당신도 반대했냐 그러니까 나도 뭐 그런 중에 한 사람이었다. 막 그러고 나서 국회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었죠. 국무회의 끝마치고 거기 과천으로 가면서 검찰총장한테 검찰과장한테 전화해서 회의 참석해라고 전화하고 검찰총장한테 전화를 2번씩 하잖아요. 무슨 일로 그렇게 2번씩 3번씩 하는데 검찰 잘 챙겨라. 지금 무슨 한가하게 무슨 연말 인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뭐냐면 야 이제 합수부에 파견해야 되는데 몇 명 보내야 되지, 어느 급으로 보내야 되지, 누굴 보내는 게 좋겠어, 좀 생각해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추정이 되죠. 그리고 그렇죠. 나서 예. 가서 곧바로 가서 이제 합수부에 파견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옛날 이야기를 해요. 자기 옛날 선배들이 합수부에 파견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럼 그때 1980년인데 1980년 상하고 똑같이 지금 하겠다는 걸 전제로 깔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랬더니 저기 거기 있는 국장 하나가 이거 비상계엄 위헌 위법 이거 체크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됐다고 이제 지금 그 단계는 지나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손을 이렇게 휘휘 저었다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게 거짓말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또 뭐 연말 모임했다고 하는 건데 그것도 다 그게 거짓말이고 안가 안가 모임 모임이잖아요. 그것도 예. 거짓말이고 이거는 지금까지 안 밝혀진 부분이 이거죠. 이게 그래 사실 이게 다 체포하고 하면 그 다음에 하던 게 수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 검찰이 당연히 한 건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검찰 수사에서 그 부분은 가려져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게 연결되는 게 그 소위 말하는 뭐 정치인 체포 관련해서 뭐 국정원 홍장원 차장 뭐 얘기도 있었던 것이고 뭐 노상원 수첩에 등장했던 뭐 수거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게 누군가를 잡아오면 수사를 하고 뭐 그 흔히 하는 말로 이제 뭐 유튜브긴 합니다만 조질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무리. 그 역할을 합수부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 그러니까 비상계엄 이런 거를 때리면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전두환이 때도 마찬가지지만 반드시 이제 이 들어와야 되는 기관이 일단 움직이는 국정원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네. 조태용이 예. 그 밑에 홍장원 차장. 그다음에 이거를 법률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죠. 예. 그러니까 검찰이 반드시 검찰총장이 들어와야 되는 심우정이가 그러니까 그 과거에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터지고 바로 합수부가 만들어지잖아요. 예, 예. 그때 이제 보안사령관 그 전두환이가 예. 합수본부장을 하죠. 그때 전두환이가 좀 바로 전화해가 말씀드려 네. 죄송한데요. 지금 신인규 변호사가 다음 일정 때문에 아. 일어나야 돼서 마지막으로 원샷 한번 받고 가시죠. 예. 인사하시고. 예, 여기서 네.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엔 더 길게 있어 주세요. 네, 예. 조심히 들어가세요. 예. 그러니까 계속 그때 말씀해 주시죠. 전두환 합수본부장이 전화를 해서 빨리 와서 도와달라라고 전화를 한 상대방인 검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유명한 과거에 이건계 씨예요. 이건계. 예. 박정희의 양아들이죠, 그분도. 이건계 이름 참 오랜만에 듣는데요. 예. 그 옛날에 슬롯 모신 사건으로 그렇죠. 돈 먹었다 예. 해서 깜빵 갔죠. 예. 제가 이건계 그 전 고검장 하셨죠. 예. 그 변호사 대전 고검장인가 그랬었죠. 예. 예. 그 고검장 할 때 이제 같이 슬롯 머신으로 그분하고 그 박근혜 대통령 올케 서향의 변호사하고 제하고가 박근혜 정부 때 로펌을 같이 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건계를 제가 굉장히 잘 알죠. 굉장히 더티해가지고, 그러니까 법조계에서 예. 선후배 검사 출신들, 뭐 전현직 검사들이 붙인 별명이 이거는 뭐 공지의 사실이니까 명예훼손 안 됩니다. 이건계, this is dog이야. 아 이름이 그러니까. 예. 근데 그 이건계 그 대표 변호사님이 제보고 뭐 얘기를 엄청 옛날에 많이 해줬어요. 그때 전두환이가 말이야 내한테 전화 와가지고 이 잡아들이면 그때 이제 그 계엄 사령관도 정성화 잡아들이고 난리를 그게 112 군사 반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사법적으로 검찰이 나서서 처리를 해줘야 돼요. 이제 정리를 해야 되고. 기소하고 그렇죠. 예. 재판 공소유지하고 마무리. 예. 그게 이제 이건계가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심우정이한테 그렇죠. 한 것이. 검찰총장과의 통화 이거 굉장히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한 전화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앞서도 얘기했지만 과거 뭐 12.12 때나 이렇게 보면 보안사가 움직인 것처럼 그렇죠. 이번에 방첩사가 있었죠. 그렇죠. 그게 그렇죠. 보안사죠. 예, 방첩사가 해야 될 일을 일부 가지고 있었다라고 치고 또 중앙선관위에 투입됐던 인원들이 그렇죠. 근데 좀 있으면 검사 올 거야. 그렇죠. 그 뭐 얘기 얘기도 있었잖아요. 누군가가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검찰이 자유로울 수 없을 텐데 심우정 전 총장과의 통화가 이렇게 확인이 됐다라는 그렇죠. 게 이제 특검 수사로 나왔기 때문에 이 이후 과정들도 굉장히 주목해서 볼 그러니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심우정이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는 실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기획한 거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죠. 예. 그리고 여기 같이 항상 움직이는 게 민정수석 김주현이죠. 김주현. 그렇죠. 예. 그리고 요 뭐- 둘이가 헤드예요. 그리고 뭐 그 소위 말하는 안가 모임에 있었다는 이완규 그건 이제 그 이제 그렇죠. 추가로 국제처장. 이제 예. 그리고 이상민 뭐 이상민, 구속이 되지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 행안부 장관.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군 그리고 고위공직자 그 국무위원들 그렇죠. 그리고 검찰까지는 연결이 다 되는 거고 그 일부 정치인들 얘기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고 여기 관련해서 여러 의원들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제 안철수 의원한테 조사받으러 오라 그랬는데 안 갔죠. 여러 이유를 대고. 그 이후에 김상욱 의원이 다녀왔고요. 우원식 의장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시는 것처럼 조경태 의원이 다녀왔었고 조경태 의원이 했던 이야기 중에 뭐 통화를 했던 내용들까지 특검으로부터 들었고 특검이 이 관련해서 브리핑을 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실관계를 부정하진 않았었거든요. 한덕수 그리고 저 통화했다는 추경호 한덕수 추경호 통화를 이때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과 국민의힘의 여러 뭐 당직자가 될 수도 있고 지도부가 될 수 있고 김예지 의원도 조사를 했는데 김예지 의원도 얘기를 했어요. 지도부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텔레그램에 공지했던 내용들을 보니까요. 11시 3분에는 국회로 모여라. 11시 9분에는 당사 3층으로 와라. 다시 33분에는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와라. 그리고 03시 3분 다음 날이 되니까 다시 당사로 가라. 이거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아시다시피 국회를 둘러싸고 있었던 인원이 그렇게 많은데 국회와 당사를 오가는 게 쉽지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계속해서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본인은 또 국회에 있었어요. 그렇죠. 이거 설명을 하라 그랬더니 한덕수 전 총리하고 통화했던 내용은 계엄 상황 설명드리려고 전화했던 것이고 계엄 실행 이후에 향후 전국에 대한 걱정 정도를 나눴다 이렇게 해명을 했던데 밥 먹었다. 뭐 선의로 해석하면 그럴 수는 있죠. 이제 대통령한테 전화할 수는 없으니까 총리하고 이게 그 한덕수 총리가 그 재정경제부 장관을 할 때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금정국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인연은 분명히 있는 그러니까 거니까. 이제 원래 아는 거야. 그건 그렇고, 근데 이제 국회로 와라라고 했다가 국회가 막히니까 당사로 가라. 그러니까 이제 선의로 해석하면 그래서 다시 또 국회로 와라. 국회가 또 풀리니까 국회로 와라. 당사로 하는데 당사로 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국회의원이 당사에서 지금 현재 계엄 상황에서 무조건 국회에 가서 의결을 하는 것이 계엄 해제 의결을 하는 게 중요하지. 당사에서 무슨 논의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그걸 가지고 계속 갈팡질팡했다는 거는 사실은 이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일부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신동욱 의원으로 대표되는 신동욱이가 거의 뭐 망보는 역할을 했잖아요. 뭐 지금 이제 민주당 의원으로도 정족수가 다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다는 사람도 있고 그 당사 얘기하셨는데 계엄 딱 그 발표되자마자 당사에서 영상 찍었던 사람이 한동훈 대표예요. 당시. 그 현역 의원이 아니니까 당사에 있는 게 맞거든 이거는. 근데 오히려 현역 의원들 쭈르륵 빠져나서 당사로 갔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그날 텔레그램을 보면 계속해서 그 막 지침을 저는 이 국회의원들이 그때 좀 한심하다는 생각을 좀 들었는데 지침을 내려주십시오. 주체적인 사람이 그러니까 없었어요. 눈치를 봤던 거죠 그때. 이게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리고 중진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야, 이런 분들이 국회의원이면 앞으로 정말 국가 비상사태, 정말 외적이 침입했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공개된 내용이니까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초창기에 뭐 지침 내려주세요. 어디로 가야 돼요? 막 뭐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뭐 한지아 의원의 메시지도 있었고 여러 메시지들이 보였는데 제일 눈에 띄었던 건 뭐냐면 초창기에 신성범 의원이라고 있잖아요. 그분이 그러면 국회 해산되는 겁니까?라는 메시지를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인데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뭔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이게 일 벌어지면 구경하는 사람들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그래요. 단톡방에서 느껴졌었어요. 거기는 문화가 그냥 지시하면 따르는 군부 독재 때처럼 깃발 여기 들었으니 일로 가라 이러고 가면 쭉 가고 절로 가라 하면 쭉 가고. 아무튼 이 상황을 해제 표결에 대한 방해 행위로 보고 지금 특검은 수사를 하고 있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 지금 의원도 이제 특검에서 부르면 나갈 것이다라는 입장까지는 냈습니다. 지금 뭐 그 외에도 뭐 뉴스 많은데 오늘 저희 제작진이 그 뉴탐사 보도 내용 중에 그 권성동 의원 어디서 뭐 하는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었는데 사진이 포착이 된 게 있어가지고요. 그 한겨레에서도 기사를 썼는데 지금 바로 저 장면입니다. 왼쪽 사진은 지금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는 장면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이제 뭐 골프장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보통 그 얼굴 타지 말라고 저렇게 얼굴 가리는 마스크가 있는데 보통 여자분들이 마스크 착용하고 저렇게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신분을 숨기고 골프장 가려고 마스크 썼던 거 아니냐 그랬더니 권성동 의원은 탈까봐 썼다고. 권성동 의원 예. 얼굴이 좀 검어요. 그리고 지금 실내에서도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게 실제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 통일교로부터 처음에는 큰 거 한 장 얘기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큰절하고 쇼핑백 2개 받아갔다라는 얘기 나오고 관련해서 이제 뭐 후속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크게 밝힌 적이 없어요. 7월 31일 마지막으로 입장 내고 나 그런 적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입장 내고 잠수하고 나서 있는 거죠. 안 보였었는데 용평의 그 골프장 근데 그 골프장도 통일교가 그러니까요. 영평을 통일교에서 가지고 있는 골프장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갔었고 그 지역구가 강릉이잖아요. 강릉 출신의 뭐 폐기물 관련된 사업하시는 분하고 함께 갔다. 이게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강릉 뭐 폐기물 업자는 나왔는데 나머지가 누구냐? 예. 보통 4명이 치니까. 두조더라고. 두조. 아 그래요? 이제 뉴탐사 보도를 봤는데 두교점이 8명인데요. 취재를 굉장히 꼼꼼하게 했더라고. 그러니까 대단해요. 그 아침 6시 42분에 도착하는 그 시점까지 네. 다 하고 사진도 많이 찍었더라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이제 이 권성동 의원은 이제 본인 몫의 골프 비용은 들어가기 전에 결제했다는데 결제 안 했다는 것까지 다 취재했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뉴탐사에서는 이건 접대 골프였다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고 권성동 의원은 자기가 자기 골프비는 냈다. 라는 건데. 그래 저는 의심하는 해야죠. 게 단순한 그런 게 아니고 이 본인이 어마어마한 지금 피의자잖아요. 그런데 지금 굳이 저기를 갔다. 예. 그리고 저렇게 위장까지. 저 날짜는 8월 10일입니다. 저도 그게 이틀 굳이 전이에요. 이렇게까지 왜 가야 가느냐 되냐. 이거예요. 지금 조심해야 될 텐데. 그래서 저는 나는 그런 생각이 이날 만난 사람들이 전부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 근데 따로 만나서 뭔가 입 맞추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근데 권성동이는 또 진짜 본인이 또 뭐 검사 출신이기도 하고 또 뭔가 또 권성동이가 간이 좀 커요. 그리고 여태까지 뭐 걸리면은 또 무죄로 빠져나오고 등등. 검사 출신이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는 뭐 이렇게 자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저는 그 두 팀이면 8명이면 그 지금 업자잖아요. 한 명은 폐기물. 반드시 그 사람이 뭐 이날만 만났겠어요? 예.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에 대한 본격적인 이제 수사가 지금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관련 계좌나 다 지금 추적을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또 하고 있을 테고 주변을 털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대책회의라는 관점에서 모였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요. 예. 자 아무튼 골프장에서 나타난 권성동 의원 지금 관련해서 본인이 페이스북에 한 3시간 4시간 전쯤에 글을 올린 게 있더라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왜곡되어 있는 것이고 사실과 다르다라는 친목 모임이었다. 오래전부터 예정돼 있었던. 그리고 마스크와 선글라스 착용한 것은 신분을 숨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더워서 얼굴 타기 싫어서 이것을 얘기했고 식사비 2만 원 포함해서 35만 원의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코미디에 가깝다. 저는 제 몫을 직접 결제했고 영수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오히려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여튼 뭐 돈을 할 때마다 나온 지금 얘기인데 이 상황에서 이 와중에 골프를 쳐야 되는 건 난 참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 그리고 골프장에서는 또 이렇게 되면 이 업자들을 몰래 이렇게 사무실에서 만난다는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 업자들도 못 믿어요. 다 불수가 있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녹음해가지고 갖다 바칠 수도 있고. 근데 야외에서 골프 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녹음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혹시 보도가 뭐 나왔나요? 그 통일교 컨절하고 쇼핑백 2개를 받아 그 금액이 얼마다 이런 건 안 나왔죠. 금액까지 안 나왔죠. 그 쇼핑백이면 가득 채워졌다 뭐 정도. 그게 1억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나에 들어가죠. 5만 원권은 들어가면 10억 가까이 들어간다 그래요. 10억이에요. 그러니까 큰 거 한 장은 10억인 거야. 그래서 뭐 보도 나온 건 이제 금품이라고 나와 있어요. 뭐 현찰인지 안에 뭐 현물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쇼핑백과 큰절 이야기가 있은 후에 발견된 곳이 바로 저 골프장이었다. 그것도 통일교. 통일교가 운영하는 골프장. 뭐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